이번 시간에는 3장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이용하면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어떤 종류의 값이라도 저장할 수 있는데요. 리스트를 만들려면 대괄호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리스트는 각 요소의 위치를 가리키는 인덱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인덱스를 이용해서 읽기와 쓰기를 지원하고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부분 데이터셋을 뽑아내는 것은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첫 번째 항목의 인덱스는 0이 됩니다. 다음 표는 파이썬의 리스트를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켰습니다. 이 프로추라는 변수는 바나나, 애플, 오렌지, 그리고 포도가 들어 있습니다. 타입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추를 보면 리스트라고 나오죠. 리스트는 방금 보는 것처럼 문자를 가질 수도 있지만은 숫자 데이터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어떤 데이터든지 가질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대괄호뿐만 아니라 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ange 10 하면은 0부터 10까지, 그런데 10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9까지 연속된 값을 갖는 객체를 만드는데요. 그냥 range라고만 하고 실행시키면은 range 0,10이라고만 출력되는데, 이거를 lis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list 데이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range라는 함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씩 증가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0부터 9까지 출력되는 값을 방금 range 10이라고 했는데요. 5부터 9까지 출력되도록 한다면은 list range 5,10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range 0부터 10까지 2씩 증가하는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0부터 2씩 증가하는 값이 출력이 되죠. range라는 함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씩 증가하는 값을 리스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1차원 구조만 있는 게 아니고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2차원 구조로 만들어진다든가 3차원 구조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대괄호 안에 대괄호가 하나 더 들어가면 차원이 하나 더 증가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의 예제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예제 코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부분 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전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부분 리스트들이 모두 길이, 즉 개수가 같습니다. 이런 구조로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개념상으로는 빨간 박스 친 부분 있죠. 이렇게 행과 열의 개수가 모두 동일한 2차원 구조를 갖게 되고요. 만약에 리스트 안에 부분 리스트의 길이가, 개수가 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르면은 실제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파란 박스처럼 이렇게 각 행마다 데이터의 개수가 다르게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2차원 구조를 알기 쉽도록 편의상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지 실제 2차원 모양으로 저장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차원 리스트 중에서 2차원 구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2차원을 설명했고요. 3차원은 대괄호 안에, 즉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괄호가 세 쌍이 존재하게 되겠죠. 다차원 리스트였습니다. 이제 이 리스트들에 대해서 조작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기본 정보 조회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죠. 저는 numbers라는 변수와 numberstud라는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1, 2, 3, 4, 5, 그 다음에 numberstud는 리스트 안에 부분 리스트가 4개가 들어있는 리스트죠.
이걸 가지고 기본 정보들을 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렌은 길이를 출력합니다.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항목의 수를 반환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예를 들어서 len numbers 그 다음에 len numbers to the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하죠. numbers 항목은 리스트가 5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고 numbers to the는 리스트가 부분 리스트를 4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리스트의 전체 개수를 계산하려면은 각 부분 리스트의 개수도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요. 그냥 리스트 변수를 집어내면은 부분 리스트 안에 있는 항목까지 반환하진 않고 전체 리스트 안에 있는 부분 리스트의 개수를 반환하는 거죠. 만약에 부분 리스트의 길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덱싱을 통해서 나는 0번째 항목은 길이가 몇 개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얻는 겁니다. min이라는 함수는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값을 반환하고요. max는 리스트에서 가장 큰 값을 반환합니다. 만약에 2차원 이상의 리스트라면은 첫 번째 항목이 가장 큰 부분 리스트를 반환해 줍니다. 다음은 두 리스트를 연결하는 플러스입니다. 앞에서 넘버스와 넘버스 2D를 가지고 테스트해 보면요, 새로운 리스트는 기존의 리스트와 리스트를 두 개를 합치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가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곱셈도 가능하죠. 3 곱하기 numbers 하면은 리스트가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을 합니다. numbers 곱하기 3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숫자를 앞에다 곱하든 뒤에다 곱하든 곱한 개수만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리스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추가하거나 삽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 append, extend, insert 등이 있는데요. 직접 코드를 보죠. numbers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요, numbers.append 10 하면 기존의 항목에 새로운 항목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append죠. 그런데 numbers.append 하고 새로운 리스트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은 기존의 데이터에 20, 30, 40, 50이 뒤에 추가될 것 같지만은 출력된 결과를 자세히 보면은 20, 30, 40, 50이라는 항목 하나하나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리스트가 통째로 추가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1차원이었던 리스트 구조가 2차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다시 numbers는 1, 2, 3, 4, 5라고 놓고 저기에다가 10, 20, 30, 40, 50이라는 리스트를 추가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L은 이렇게 10, 20, 30, 40, 50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numbers에 저 리스트를 항목 하나하나씩 추가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extend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append는 단일 항목이라면 맨 뒤에 항목 하나로 추가가 되지만은 리스트를 추가하면 리스트가 통째로 추가된다는 거죠. extend는 리스트를 항목별로 맨 뒤에 추가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sert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numbers는 1, 2, 3, 4, 5, 10, 20, 30, 4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중간에 어떤 값을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insert입니다. numbersum insert 하고 두 개의 인수를 집어넣는데요. 하나는 삽입할 위치, 인덱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삽입할 값. 이렇게, 그리고 실행시키면은 100이 5 인덱스. 5니까 실제로 위치로 따지면은 6번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 5 위치에 추가가 되고요. 그 뒤로 나머지 항목들은 밀리게 되는 거죠.
다음은 항목의 수와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넘버스와 넘버스 2D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 뒀고요. 넘버스.count는 리스트 안에서 지정한 숫자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2라는 값은 한 번만 나오죠. 넘버스 2D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3이라는 값이 몇 번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출력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count라는 함수는 항목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몇 개인지를 찾는 건 맞는데, 이렇게 2차원 리스트일 경우에는 서브 리스트, 즉 부분 리스트 안에서의 항목을 찾는 게 아니고 부분 리스트와 동일한 값을 찾기 때문에 3이라고 하면은 0이 출력됩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인데요. 인덱스는 해당 항목의 위치를 반환합니다. 항목을 찾지 못하면 에러를 발생시키는데요. 넘버스에서 인덱스 5라고 하면은 5라는 값의 인덱스가 어딘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넘버스에 인수를 두 개를 넣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3이라고 하면은 넘버스가 1, 2, 3, 4, 5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5라는 값이 3 이후로 얼마인지를 반환해 줍니다. 사실 이거는 3 위치가 지금 4가 있는 이 네모 박스고요. 5라는 값은 4번 인덱스이니까 이렇게 3 이후로 찾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넘버스가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중복된 값도 있다라고 하면은 numbers.index 5와 numbers.index 5,3은 다른 결과를 출력하는데요. 그 이유는 5라는 값을 3번 인덱스 이후에서 찾아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5는 요렇게 2번 인덱스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인덱스에도 있는데 찾는 건 3번 인덱스 이후부터 찾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5라는 값의 인덱스는 무시가 되고 뒤에 있는 5라는 값의 인덱스가 출력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인덱스를 이용한 접근입니다. 리스트 데이터가 있다면은 넘버스 데이터 가지고 사용해보죠. 넘버스 리스트 데이터에서 나는 0번 항목을 반환해주세요. 넘버스 데이터에서 2번 인덱스 위치를 반환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리스트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인덱스를 벗어난 참조를 할 때는 오류를 발생시키거든요. 인덱스 범위를 넘어선 참조는 에러를 발생시킨다는 건 알아두시고요. 다차원 리스트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이 이렇게 1, 2, 그 다음에 A, B,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A의 차원은 3차원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가장 바깥에 1차원, 그 안에 다시 2차원, 그 안에 다시 3차원 구조로 돼 있어요. 맨 뒤에 대괄호도 연속해서 3개가 있죠. 이렇게 3차원 구조일 경우에는 인덱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분 리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부분 리스트 안에 값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의 1번째 건 2가 되는데요. A의 2번째 걸 출력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A의 2번 인덱스의 부분 리스트 전체를 반환하죠. 근데 2번 리스트에서 다시 1번 리스트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부분 리스트 안에서 다시 인덱싱이 일어나서 B라는 값이 출력되죠. 만약에 A의 2번 인덱스에 2번 인덱스를 출력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데요. 이거는 A의 2번 인덱스의 값은 이렇게 A, B, 그 다음에 헬로와 월드라는 리스트를 갖고 있는 값이 되는데요. 거기서 다시 2번 인덱스는 헬로 월드가 되죠. 헬로 월드에서도 다시 인덱싱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요. A, 2, 1 하면은 월드 값이 출력되죠. 그 부분 리스트일 경우, 즉 다차원 리스트를 가질 경우에는 대괄호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인덱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인덱싱보다 더 많은 요소를 찾을 수 있는 슬라이싱에 대해서 살펴보죠. 인덱스를 이용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부분 리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슬라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데이터를 원래 값으로 초기화 해놓고 사용하겠습니다. 넘버스와 넘버스 2가 있고요. 넘버스에 2,4 하면 2번 인덱스부터 4번 인덱스까지 출력하라 라고 하는데 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아까 2:4라고 했죠. 0, 1, 2부터 3, 4인데 4번 인덱스 5는 출력되지 않고 2번 인덱스와 3번 인덱스만 출력이 되죠. 리스트에서 from to라고 되어 있는데 from이나 to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넘버스에 콜론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콜론 집어넣으면은 from과 to를 생략하니까 모든 값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넘버스 값을 좀 긴 값을 가지고 다시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넘버스에 13579, 12345를 집어넣고 넘버스에 나는 2부터 2를 생략했죠. 끝까지 출력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2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출력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생략한 거고 넘버스에 이번에는 시작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 4번 인덱스까지 출력해주세요 라고 하면은요 from이 생략되게 된 거죠. 인덱스는 항상 양수로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넘버스에 -1 하면은 가장 마지막 항목의 값이 출력이 되는데 슬라이싱도 마찬가지로 음수를 이용해서 슬라이싱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넘버스에 -5번 인덱스부터 -1까지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1은 가장 마지막 인덱스인데요. 슬라이싱 할 때 2를 -1을 집어넣으면은 가장 마지막 값은 출력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왜냐면은 from 2에서 2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넘버스 데이터에서 이렇게 -5번 인덱스부터 -1번 인덱스까지 출력이 되는 거죠. 음수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from과 to를 얼마든지 생략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시작이 생략됐고 끝은 -1번 인덱스까지 뽑아내라 이거고요. 넘버스에 -5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출력해주세요 라고 음수를 사용할 때도 to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덱싱 할 때 인덱스를 벗어난 인덱스를 참조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번째 인덱스를 출력했어 라고 하면 에러 나는데요. 슬라이싱은 인덱싱이 잘못 냈을 때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출력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면은 즉 from to 2라고 했을 때 from이 2보다 앞에 인덱스여야 되는데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죠. 2차원 리스트일 경우라면요. 예를 들어서 numbers 2D 데이터에서 슬라이싱이 가능한데요. 1번 인덱스부터 3번 인덱스까지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리스트 안에 부분 리스트를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넘버스 2D의 1번 인덱스에 부분 리스트가 반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리스트이니까 다시 인덱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집합을 다시 빼낼 수가 있겠죠. 리스트 from to 슬라이싱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씩 추출해내는 걸 보겠습니다. 넘버스는 13579, 12345 넘버스 2D는 2차원 리스트 값을 사용할 거고요. 넘버스 콜론 2 원래 넘버스는 어디부터 0부터 끝까지 이렇게 넘버스 0 콜론 10
콜론 2 하면은 0부터 10까지 2씩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from to by도 from과 to를 얼마든지 생략 가능합니다. by가 생략되면은 1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렇게 콜론 2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2씩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by가 음수일 경우에도 출력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from과 to의 인덱스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by가 -1이면은 하나씩 감소하라는 건데요. 당연히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리스트에서 처음부터 하나씩 감소할 수는 없으니까 맨 뒤에 인덱스부터 하나씩 감소하면서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numbers 콜론 -2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뒤에 항목부터 앞으로 오면서 뭔가를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numbers에 -5부터 -1씩 출력해 주세요 라고 from과 to 둘 중에 하나만 넣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었던 numbers 2:7 이거는요, 뒤에 1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슬라이싱이었습니다. from to by 였죠. 이번에는 항목 수정하는 걸 보겠습니다. 인덱싱으로 항목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넘버스 데이터에서 넘버스의 2번 인덱스의 값은 2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넘버스 출력하면 2번 인덱스가 이렇게 2번 인덱스는 5가 있던 자리죠. 이 부분이 2로 바뀌었죠. 물론 다른 인덱스도 인덱싱을 통해서 다른 값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4번 인덱스는 40으로, 4번 인덱스가 있던 자리는 9, 이 부분이 40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6번 인덱스가 있었던 곳은 2죠. 2가 600으로 바뀌었죠. 9는 40으로 바뀌었고 2는 600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인덱싱을 통해서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슬라이싱으로 부분 리스트를 뽑아왔는데, 슬라이싱으로도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넘버스 데이터를 다시 원래대로 초기화 시키고요. 넘버스에 나는 0부터 5까지를 2, 4, 6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알아두셔야 될 거는 0부터 5까지 2, 4, 6 항목 하나하나씩 매핑 되는 게 아니고 부분 리스트가 통째로 매핑이 된다는 것이죠. 출력을 해보면요, 이렇게 0부터 5까지는 1, 3, 5, 7, 9라는 리스트거든요. 이거를 뭐로 바꾸냐면 2, 4, 6으로 통째로 바꾸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행 결과는 2, 4, 6,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1이 2로 바꾸고 3이 4로 바뀌고 5가 6으로 바뀌고 이렇게 항목 하나하나씩 매핑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다시 럼버스라는 데이터를 원래대로 초기화한 다음에 슬라이싱 중에서 by를 가지고 있는 0부터 5까지 2씩 데이터를 2, 4, 6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요, 이렇게 0부터 5까지 매 이 인덱스마다 2, 4, 6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항목의 개수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냐, 슬라이싱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있다면 리스트가 통째로 바뀌지만, 이렇게 by가 포함될 경우에는 바꾸려고 하는 값과 대입하려고 하는 값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op이라는 함수는 리스트에서
가장 마지막 요소를 반환을 해주고 그 요소를 삭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numbers.pop 하면요, 이렇게 가장 마지막 요소가 반환이 되고, 그리고 numbers 원래 데이터는 그 항목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numbers2d pop 하면요, 가장 마지막 요소가 반환이 되고 삭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pop이란 함수에 인수를 집어넣잖아요. 넘버스라는 값이 이렇게 13579 1234라고 있는데 numbers.pop 해서 나는 9라는 값을 삭제해 주세요 라고 하면요, 지정한 위치의 항목을 반환하는데, 방금 9 인덱스 걸 하나 지워줘. 팝으로 다시 해보죠. 9가 아니고 이렇게 8이라고 하면은 8번 인덱스 걸 삭제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물론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numbers.pop 이번에는요, 나는 2번 인덱스 걸 지우고 반환해 주세요 라고만 해당한 인덱스 위치 항목을 반환하고 삭제해 줍니다. 이번엔 remove인데요. remove는 항목을 삭제만 해줍니다. pop은 반환하고 삭제해 준다고 했죠. numbers 데이터를 이렇게 1부터 10까지 만들어 놓고요. numbers.remove 3 하면요, 실행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numbers 다시 실행시켜 보면 3이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numbers.remove 만약에 20이라는 항목을 삭제해 주세요. 원래 리스트 안에는 없죠.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없어요 라는 에러를 발생시키죠. numbers2d 값이 이렇게 1, 2, 3, 4, 5 있었다면요, 리스트 안에 부분 리스트를 지우고 싶다면은 numbers underbar 2d remove 사용할 때 삭제하고 싶은 리스트를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라도 다른 걸 집어넣으면은 이 리스트가 없어요 라고 에러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제 2차원 리스트일 경우에 부분 리스트를 지우고 싶으면은 부분 리스트와 동일한 값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델과 클리어도 리스트를 지울 수 있는데요, 넘버스는 1부터 10까지 가지고 있고요. 델하고 넘버스 3이라고 해도 삭제해 줍니다. 넘버스 하면요, 넘버스의 3은 3번 인덱스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4가 있는 값이에요. 요 값 자체를 지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델은 함수 형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델하고 numbers 3 요렇게. 방금 요 전에 3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4를 지우고 나서 이제 다시 3번 인덱스에 있는 거 지우니까 5가 있던 자리가 삭제가 됐죠. 델은 이렇게 함수 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clear라는 함수가 있어요. numbers.clear 하면은 모든 요소를 삭제해 줍니다. 그런데 del numbers 하면요, 변수 자체를 지워줘요. 이렇게 하면은 현재 커널, 즉 메모리에서 변수 numbers라는 거 아예 지워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numbers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정렬하기죠. 정렬할 데이터를 하나 정해 놓겠습니다. numbers.sort라는 함수 이용하면 정렬하는데요, 이렇게 정렬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다시 원래대로 가지고 온 다음에 numbers.sort 사용할 때 리버스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리버스는 true. 여러분이 코드 작성하시다가 탭키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코드 어시스턴트를 띄워주니까요. 함수 이름이나 매개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땐 탭키 한번 눌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리버스는 true를 하면은 넘버스 실행시켰을 때 내림차순으로 출력이 되죠. 넘버스에서 앞에서 배웠던 인덱싱 있잖아요. 인덱싱 할 때 넘버스 콜론 마이너스 1 집어넣죠. 맨 뒤에 항목부터 마이너스 1씩 인덱스를 감소시키면서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정렬이 아니고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을 맨 뒤부터 반대로 역순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는 얘는 바꾸진 않습니다. 넘버스 출력해보면 원본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이 함수나 어떤 걸 실행하다가 출력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면요, 그러면 원본 데이터는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앞에서 sort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고, 이렇게 슬라이시 이용할 때는 어떤 값이 출력이 되죠. 그러면은 원본 데이터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리스트 복제입니다. 리스트 복제하는 방법은 카피와 이퀄 사인이 있는데요. 카피는 복제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퀄은 주소를 복사해서 같은 객체를 참조하게 되는 거고, 그림을 보면은 넘버스라는 변수가 6, 2, 7 그리고 쭉 5까지 있는데요. 카피하면은 메모리 공간에 넘버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와 똑같은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새로운 리스트를 참조하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퀄을 이용하면은 변수는 다르지만은 실제 참조하는 값은 같게 돼요. 그래서 카피를 이용해서 복제를 했을 때와 이퀄을 이용해서 복제를 했을 때 함수를 이용해서 원본 데이터를 바꾸려고 할 때 좀 다르게 동작을 한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넘버스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먼저 new numbers는 numbers.copy 해서 복제를 했습니다. new numbers 하면은 numbers하고 같은 값이 나오는데요. 원본 데이터였죠. numbers.sort 해보죠. numbers.sort 해서 numbers 데이터를 보면은 정렬이 돼 있는데 new numbers를 보면 얘는 정렬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죠. 이번에는요, 넘버스를 이퀄로 할당해 보겠습니다. 이퀄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변수 대입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new numbers도 넘버스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numbers.sort 해보도록 하죠. sort 하면은 넘버스를 정렬하죠. 정렬해서 넘버스를 출력하면 정렬된 값을 얻는데요. new 넘버스를 출력해도 정렬된 값을 얻게 되죠. 이퀄에 의해서 할당을 하면은 변수 두 개는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 같은 값을 참조한다 라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은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